8시간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분명히 일찍 잤는데 아침에 눈 뜨기가 이렇게 힘들어?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잠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머리는 무겁고 온몸에 힘이 없고요. 커피를 마셔도 오후가 되면 또 피곤해지고요. 검사를 해봐도 다 정상이래요. 그런데 피곤한 건 사실이잖아요. 오늘 이 피로의 진짜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8시간 자도 피곤한 건 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밤에 뇌가 청소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뇌가 청소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완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요,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잠은 충분히 자는데요.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대한수면학회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50대 이상 성인의 약 50%가 수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절반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기세요.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다만 젊을 때와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요, 이 방법을 아무도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받고 끝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모른 채 약에만 의존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제 없이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내과 전문의 박지연입니다. 15년 동안 수면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왜 잠을 못 자는지, 왜 자도 피곤한지를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에요. 1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뵀는데요. 제가 느끼는 건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에 대해 잘못 알고 계세요. 8시간 자면 충분하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오해예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깊이 자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2012년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제 환자 상담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연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3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째, 밤에 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뭔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둘째, 깊은 잠을 위한 수면 자세의 비밀.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뇌 청소 효율이 달라집니다. 이건 진짜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하실 수 있어요. 셋째, 수면제 없이 깊은 잠을 되찾는 천연 음식. 체리, 키위, 호두. 이 3가지가 왜 수면에 좋은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고요. 연구 결과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너스로 24시간 수면 루틴도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뭘 해야 하고 저녁에 뭘 해야 하는지 이것까지 하시면 수면의 질을 확 달라질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요.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2012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아주 충격적인 연구가 발표됩니다. 마이켄 레드가드 교수팀이요. 쥐의 뇌를 관찰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 청소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네, 진짜로 청소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요. 뇌는 엄청나게 일을 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느끼고요. 이 과정에서 노폐물이 쌓여요.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이런 것들이 쌓입니다. 이름이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베타 아밀로이드는요, 치매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이에요. 뇌에 이게 쌓이면 치매 위험이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깊은 잠을 자면요, 뇌가 이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어떻게요? 깊은 잠에 빠지면 뇌세포들 사이의 공간이 60%나 넓어져요. 그러면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액체가 그 사이로 쭉 흘러들어가요.
마치 세차장에서 물이 차를 씻어내듯이 뇌척 수액이 노폐물을 씻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글리아 세포의 글리와 림프 시스템의 림프를 합친 말이에요. 뇌의 림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요, 이 글림프 시스템이 언제 작동하느냐예요. 깊은 잠을 잘 때만 작동합니다. 수면에는 단계가 있어요. 얕은 잠, 깊은 잠, 렘 수면. 이렇게 반복되는데요. 글림프 시스템은 깊은 잠, 정확히 말하면 비렘 수면 3단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해요. 문제는요, 나이가 들수록 이 깊은 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요, 젊을 때는 깊은 수면 3단계에 빨리 도달하고 오래 유지해요. 그런데 나이 들면 달라집니다. 깊은 잠에 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들어가도 금방 깨요. 아예 깊은 잠에 못 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 얕은 잠만 자게 돼요. 8시간을 자도 깊은 잠은 거의 없는 거예요. 뇌 청소가 안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피곤하고 기억력이 안 좋아지는 느낌. 이게 다 뇌에 노폐물이 쌓여서 그런 겁니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2025년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글림프 시스템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향후 10년 안에 치매에 걸릴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뇌 청소가 안 되면 노폐물이 계속 쌓이고 그게 결국 치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깊은 잠만 잘 자도 치매 예방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한 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 환자분 중에 정순옥 씨라는 분이 계세요. 올해 67세이신데 작년에 처음 오셨어요. 이분이요, 평생 잠에는 자신이 있으셨대요. 저는 매일 8시간씩 자요. 잠은 충분히 자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최근 1, 2년 사이에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셨어요. 방금 뭐 하려고 했더라? 하루에도 이런 말을 몇 번씩 하시게 됐대요. 냉장고 문 열어놓고 뭘 꺼내려 했는지 까먹고 전화하려고 번호 눌렀는데 누구한테 전화하려 했는지 잊어버리고요. 남편분이 걱정이 돼서 병원에 모시고 오셨어요. 선생님 혹시 치매 아닐까요? 요즘 너무 깜빡깜빡해요. 저희가 검사를 다 해봤어요. 뇌 MRI, 인지기능 검사, 혈액 검사.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 정상이었어요. MRI에서 뇌 위축도 없고 인지기능 검사도 나이 대비 정상 범위였어요. 치매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면 다원 검사를 해봤어요. 밤새 뇌파랑 수면 상태를 기록하는 검사인데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8시간 주무셨는데 깊은 수면 3단계가 거의 없었어요. 전체 수면 시간의 3%도 안 됐어요. 정상이면 15에서 20%는 돼야 하거든요. 밤새 얕은 잠만 주무신 거예요. 자주 뒤척이시고 중간에 깨시고요. 본인은 모르셨지만 뇌파로 보면 깊은 잠에 거의 못 드셨던 겁니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어르신, 잠을 오래 주무시는 건 맞는데요. 깊이 못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밤에 뇌 청소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기억력이 떨어지신 게 그래서 그래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선생님, 저는 분명히 8시간 잤거든요.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네, 시간은 충분했지만 질이 안 좋았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계세요. 오래 자면 됐다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자느냐예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할게요.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 청소가 일어납니다. 이걸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해요. 뇌척 수액이 노폐물을 씻어내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깊은 잠에서만 작동해요.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이 줄어들고 그러면 뇌 청소가 안 됩니다. 그 결과 아침에 피곤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까지 높아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수면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깊은 잠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면 자세입니다.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뇌 청소 효율이 달라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스토니브룩 대학교 벤 베니스트 교수팀이요. 쥐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어요. 똑바로 눕힌지, 옆으로 눕힌지, 엎드린지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MRI로 뇌척수의 흐름을 관찰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글림프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했어요. 뇌척수의 교환이 가장 활발했다는 거예요. 똑바로 눕거나 엎드린 자세보다 뇌청소가 잘 됐다는 뜻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요, 왼쪽으로 누웠을 때가 오른쪽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후속 연구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 쪽 림프 순환이 더 원활해지거든요. 뇌에서 나온 노폐물이 더 빨리 배출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자느냐는 거의 무의식적인 습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습관이 뇌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밤부터 왼쪽으로 주무셔 보세요. 물론 밤새 그 자세로면 잘 수는 없어요. 자다 보면 자연스럽게 뒤척이게 되거든요. 하지만 잠들 때 왼쪽으로 누우시면 초반에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에 뇌 청소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베개 높이도 중요해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이 꺾여서 혈액순환이 안 좋아져요. 옆으로 누웠을 때 목이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좋습니다. 이건 돈 안 들고 오늘 밤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천연 수면 음식입니다. 수면제 없이 깊은 잠을 자려면 우리 몸이 스스로 수면 호르몬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그 핵심이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은요, 밤에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이게 분비돼야 잠이 오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어요. 문제는요,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충해줘야 합니다. 멜라토닌 영양제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음식으로 보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더 자연스럽고 부작용 걱정도 없습니다. 첫 번째, 타르트 체리입니다. 타르트 체리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달콤한 체리가 아니라 신맛이 나는 체리예요. 몽모랑시 체리라고도 불러요. 이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루이지애나주 대학교에서 아주 인상적인 연구가 있었습니다. 50세 이상 불면증 환자들에게요, 타르트 체리 주스를 하루에 2번, 2주 동안 마시게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수면 시간이 평균 84분 늘어났습니다. 84분이면 1시간 반이에요. 잠이 1시간 반이나 늘어난 거예요. 수면제도 아니고 그냥 체리 주스 마셨을 뿐인데요. 왜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체리에는 프로시아니딘 B2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증가시킵니다. 트립토판은 멜라토닌의 원료예요. 그러니까 체리를 먹으면 몸에서 멜라토닌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타르트 체리 주스는 마트에서 사실 수 있어요. 100% 원액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당분 첨가된 건 피하세요. 저녁 식사 후 자기 2시간 전쯤에 한 잔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키위입니다. 2024년에 발표된 연구가 있어요. 취침 1시간 전에 키위 2개를 먹게 했더니 수면 개시 시간이 빨라지고 수면 지속 시간이 늘어나고 수면 효율이 좋아졌습니다. 키위에는요, 세로토닌 전구체가 풍부해요.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항산화 물질도 많아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키위는 구하기도 쉽고 맛도 좋잖아요. 자기 1시간 전에 키위 2개, 이거 어렵지 않죠? 세 번째, 호두입니다. 호두는요, 식품 중에서 멜라토닌 함량이 가장 높아요. 100g당 3,500마이크로그램의 멜라토닌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견과류랑 비교가 안 돼요. 저녁에 호두 10알 정도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호두는 지방이 많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1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기 2시간 전 타르트 체리 주스 1잔,
자기 1시간 전 키위 2개, 저녁 간식 호두 열알. 이 3가지를 꾸준히 하시면 2주 정도 후부터 수면의 질이 달라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또 한 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김영희 씨, 63세이신 분인데요. 폐경 이후로 수면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잠들기가 어렵고 겨우 잠들면 새벽 3시, 4시에 꼭 깨요. 그러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어서 천장만 바라보다 아침이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드셔서 수면제를 처방받을까 고민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체리 주스가 수면에 좋다는 영상을 보셨대요. 에이, 그게 되겠어? 반신반의하셨지만 약 먹기 전에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하셨대요. 저녁 8시에 타르트 체리 주스 1잔, 자기 전 1시간 전에 키위 2개, 그리고 잠자리에선 왼쪽으로 눕기.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대요. 역시 효과 없나 보다 하셨는데 2주차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잠드는 시간이 30분에서 10분으로 줄었어요. 누우면 금방 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3번에서 1번으로 줄었대요. 한 달 후에는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낌이 확 달라졌대요. 예전엔 눈 뜨면 또 아침이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요. 오랜만에 잠을 잤다는 느낌이 나요.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진짜 효과가 있네요. 수면제 안 먹어도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우리 몸은 스스로 잠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다만 나이 들면 그 능력이 약해진 거예요. 체리나 키위 같은 음식은 그 능력을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약이 아니라 음식이니까 부작용도 없고 오래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요.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24시간 수면 루틴이에요. 밤에 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아침에 뭘 하느냐가 그날 밤 잠을 결정해요. 아침 루틴부터 말씀드릴게요.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밖에 나가서 햇빛을 쐬세요. 30분 정도면 됩니다. 산책해도 좋고 베란다에 나가서 햇빛 받으셔도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아침에 햇빛을 쐬면 멜라토닌 분비 리듬이 정상화돼요.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오전 10시 이전에 햇빛에 노출된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유의하게 좋았습니다. 아침에 빛을 받아야 저녁일 멜라토닌이 제때 분비되는 거예요. 실내에만 계시면 안 돼요. 실내 조명은 밝아봤자 500럭스 정도인데 햇빛은 흐린 날도 10,000럭스가 넘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저녁 루틴으로 가볼게요. 저녁 식사 후에는 족욕을 추천드려요. 광주 노인 요양시설에서 한 연구가 있는데요. 42도 물에 30분 동안 족욕을 했더니 수면 잠복기가 줄고 수면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원리가 뭐냐면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말초 혈관이 확장돼서 열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심부 체온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요. 심부 체온이 떨어져야 잠이 와요. 족욕이 그 스위치를 켜주는 거예요. 자기 1시간 반 전에 족욕 30분. 이것도 꼭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에 스마트폰이나 TV 보는 시간을 줄이세요. 블루라이트가요. 멜라토닌 분비를 46%나 억제합니다. 저녁에 폰 보면서 멜라토닌 분비를 절반으로 줄여놓고 체리 주스 마셔봤자 효과가 떨어지겠죠.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화면 보는 걸 줄이시고 꼭 봐야 한다면 야간 모드로 설정하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햇빛 30분, 10시 이전, 저녁 족욕 30분, 자기 1시간 반 전, 저녁 블루라이트 차단, 자기 2시간 전부터, 자기 2시간 전에 체리 주스, 자기 1시간 전에 키위 2개, 잠잘 때는 왼쪽으로 눕기. 이게 24시간 수면 루틴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정숙 씨, 71세이신 분입니다.
이분은요, 10년 동안 수면제를 드셨어요. 약 없이는 절대 못 자요. 약 안 먹으면 밤새 눈만 뜨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낮에도 항상 머리가 멍하시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셨어요. 수면제의 부작용이에요. 딸이 이분한테 영상 하나를 보내드렸대요. 엄마, 수면제가 기억력 떨어뜨린대. 이거 좀 봐봐. 자연스럽게 잠드는 방법 있대. 처음에는 안 믿으셨대요. 10년을 약 먹었는데 음식 먹고 자세 바꾼다고 되겠어? 하지만 딸이 계속 권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하셨대요. 딸이 타르트 체리 주스랑 호두, 키위를 사다 드렸어요. 아침에는 아파트 단지 산책 30분, 저녁에는 족욕 30분, 자기 전에 체리 주스랑 키위. 처음 한 달은 수면제 그대로 드시면서 이것만 추가하셨어요. 한 달 후에 담당 의사랑 상의해서 수면제 용량을 조금 줄였어요. 2달 후에 또 조금 줄이고 3달 후에 또 줄이고 그렇게 3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줄이셨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으로 약 없이 아침까지 잤어요. 이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10년 만에 약 없이 주무신 거예요. 지금은요, 낮에 머리가 훨씬 맑으시대요. 손주 이름도 헷갈리던 게 요즘은 또렷하게 기억나신대요. 물론 모든 분이 수면제를 끊을 순 없습니다. 오래 드셨으면 갑자기 끊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서서히 줄여나가셔야 해요. 하지만 자연적인 수면 능력을 키우면 약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이요, 대부분의 분들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피로가 심하신 분들 중에는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로의 숨겨진 원인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요, 온몸의 대사가 느려져요.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체중이 늘고 추위를 잘 타게 돼요. 특히 50대 이후 여성분들께 많습니다. 둘째, 철분 부족입니다. 헤모글로빈 수치는 정상인데 저장철인 페리틴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철분이 부족하면 산소 운반이 안 돼서 쉽게 피곤해집니다. 셋째, 비타민 D 결핍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통, 피로, 기분 저하가 생겨요. 특히 실내 생활이 많은 분들께서 부족하기 쉽습니다. 만약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2주 이상 하셨는데도 피로가 전혀 안 나아지신다면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갑상선 기능, 철분, 페리틴을 포함해서 비타민 D, 이 3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숨겨진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8시간 자도 피곤한 진짜 이유는요, 깊은 잠을 못 자서 뇌 청소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해서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가 노폐물을 씻어내요. 이게 안 되면 피로가 쌓이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깊은 잠을 자려면요, 첫째, 왼쪽으로 주무세요. 뇌 청소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천연 수면 음식을 드세요. 타르트 체리 주스, 키위, 호두, 멜라토닌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셋째, 24시간 루틴을 지키세요. 아침 햇빛 30분, 저녁 조격 30분, 블루라이트 차단. 이게 전부예요. 수면제가 필요 없습니다. 약 없이도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스스로 잠들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나이 들면서 그 능력이 약해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그 능력을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부모님께 꼭 보내드리세요. 치매 예방이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밤 깊이 자는 것, 여기서 시작됩니다. 엄마, 치위 드셔. 아버지, 왼쪽으로 주무세요. 이 한마디가 부모님 뇌를 지켜드리는 거예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키위 2개, 왼쪽으로 눕기. 어렵지 않죠?
2주만 해보시면 아침이 달라지실 거예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고민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다음 영상 주제로 반영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깊은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